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장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법원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 전 비서관이 방금 전 법정에서 직접 일어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한 것이고 조금 더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잘하려고 한 건데 공모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 전 비서관은 끝까지 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국정을 잘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혐의를 인정한 대목은 확실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은 최순실도 부인하고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말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와대 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건 맞다고 인정한 거고요. 200여 개 파일 중에 47개가 이것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것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최순실 씨가 아무런 직책이 없지만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자문을 했다. 개인적인 의견, 고견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청와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와요. 관저에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보탤 게 있으십니까? 당신 의견 어떻습니까? 그걸 구두로 할 수는 있는 거죠. 문건이 나간 거는 이건 위법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47개면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 계속 비밀들을 내보내줘 놓고 이 공모라는 말은 좀 싫습니다. 공모는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이걸 자문으로 해 주십시오. 절차를 지켰어야죠. 공직자인데.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절차를 어겨놓고 위법한 건 인정하는데 공모라는 나쁜 말 쓰지 마세요. 이걸 회의, 수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와닿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무한 신뢰를 보냈다. 무한 신뢰, 이 말이 딱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보다는 양형을 다툰다고 보입니다. 관련된 공소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꼭 뭔가 범죄 집단처럼 계획적이고 뭔가 국가에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잘해보려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진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 신뢰를 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가능했고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제처를 하지 못하고 이 최순실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방지하지 못했다. 이런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좀 특이점은 처음에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요번에 다시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하고 지금 양형에 대해서 좀 선처를 구하는 취지거든요. 이 자백했다 번복하는 그 경위에서 어떤 심리적인 해유와 어떤 그 신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그것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완벽하게 자백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본인이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한 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태블릿 PC는 사실은 지금 최순실 씨는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중간에 왜 자기 혐의를 다 부인하는 것처럼 한때 된 거는 그게 아니고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라는 게 맞다면 내 혐의를 인정한다. 이렇게 맞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만약 최순실 씨가 아니라면 자기는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국정 운영 도움 얘기는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담화 때도 보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최순실 씨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지금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 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말과 맥락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지금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자신의 혐의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나 뭐 문건 유출은 다 인정을 하는데 유독 이 대통령과의 공모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금
재판정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마 생각도 그 들어요. 부분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네.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술 부분은 정말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진술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2차 공판 준비,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전부 다 이 공모상 기밀 누설이나 이런 걸 다 인정을 했는데 네.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갑자기 하루 전날 변호인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편집장님 말씀대로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면서 이게 최순실 씨가 맞다라는 거를 단서를 달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시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시가 없었다,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오늘 이제 공판 기일에는 이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으나 공모는 또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술도 분명 검찰 조사에서 다 했을 텐데 진술이 오락가락 바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재판장들도 만약 그런 어떤 진술에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이유 없이 뜻밖의 뭐 변호인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한다면 재판장들도 이 정호성 비서관이 한 이야기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특히나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이 통화한 내용,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또 최순실 씨와 통화한 어떤 녹취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 어떤 명백한 증거에 반해서 이런 뭐 공모를 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인정하기는 좀 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정호성 씨는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1197번의 문자, 네. 그다음에 895번의 통화 했으니까 뭐 최순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기에는 팩트와 증거가 너무 넘쳐나요. 예.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은 참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모라는 말의 뉘앙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떤 말씀을 했냐면 민원을 내가 들었을 뿐이다. 많은 중소기업들 능력 있는데 아깝지 않느냐, 지원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거기에 10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했다, 이번 정부가.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게 헌재에서 대통령 이 대리인 측은 유경수 여사의 태도를 보고 배운 것이다. 예, 그런 얘기도 그랬죠. 했어요. 예. 좋은 취지로. 네. 근데 이것이 특검이나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청탁이라고 보는 거고, 예. 부정하다고 보는 거고, 자, 예.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민원이라고 보는 건데, 네. 이게 민원이라고 선의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예, 예. 지금 뭐 엊그제 헌재에서 이 최순실 씨가 한 얘기는요, 이 정과장이라고 불렀다면서요? 아니요, 정비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정과장에게 제가 줬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도 스텝이 꼬여서 일관되기가 좀 쉽지 예.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어쨌든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그런지 벌써 이 두 번째 공판이 끝났다는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빨리 끝나기도 네. 해요? 30분 상피고인이 굉장히 많은 사건에서 네. 누구는 부인하고 누구는 자백하는데 이 사람 사건을 굉장히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경우에 분리해서 재판하기도 합니다. 아.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그냥 범죄 사실 거의 다 인정한 거예요. 다만 네. 법률적으로는 공모로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 공모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처를 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바로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지금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범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양형 요소만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태블릿 PC에 대해서 뭐 감정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보니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동의한다고 하면 굳이 감정할 이유도 사라졌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빨리 판결 선고가 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장시호도 사기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다투고 네. 있지 않습니까? 다투는 범죄 사실이 있는 피고인들은 좀 여러 번 변론기, 그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별도로 하고 네. 자백하는 사람은 좀 신속하게 재판하려고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호성 비서관은 두 손을 앞쪽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퇴장을 했고 검사 쪽에도 인사를 하고 굉장히 이 태도는 다른 최순실 씨와는 좀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 네. 내일 헌재에 처음으로 정호성 씨가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했던 얘기와 내일 또 헌재 가서 하는 얘기가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동안에는 본인의 어떤 재판 준비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내일 나가면 좀 태도가 이 스탠스에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지금 씌워진 네.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네. 네. 대통령이 시켜서 그대로 그냥 전달했다. 최순실 씨한테 전달했고 예. 최순실 씨가 고쳐주면 다시 또 그거 반영해서 뭐 이렇게 고치고 예.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뭘 다투고 왜냐하면 이 전체 기밀 누설 자체가 아니다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했듯이 바로 공모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예. 공모라는 건 이제 법률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비법조인에 이렇게 보건대는
뭐 공모라는 게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렇죠. 같이 했다는 거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중간에 있어가면서 같이 왔다 갔다 이 공무상 기밀 누설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시켜서 했으면 공모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공모가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법률적으로는 뭐 막 개념이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법률 구성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시켜서 했더라도 공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에서도 공모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저 헌재에 가서도 아마 오늘과 똑같이 공모 혐의는 자꾸 부인을 하려고 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대통령을 좀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테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 보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를 채택했는데 이걸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이렇게 해도 하면 이제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 수석이 업무 일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일지가 단순하게 그냥 듬성듬성 쓴 게 아니라 뭐 이거는 사초 수준이라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은 안종범 수석이 검찰에서 내가 쓴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 측에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안종범 수석한테 이 업무 수첩을 내받을 때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출한 건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출받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시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종범 수석이 이게 본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증거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적법 절차를 다투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은 명백하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 재판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이제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어떤 전문 증거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 증거 능력을 인정할 때 굉장히 엄격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본인이 진술한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 인정한 것으로 이게 대리인단 측이 지금 코너에 좀 몰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끌기 전략은 우리가 명백히 다 파악했는데 그동안 많은 증인들을 출석시키면서 최대한 변론을 길게 가보려고 하는 전략이었는데 어제 헌재에서 쏟아져 나온 얘기를 보면 증인 다 필요 없고 증거로 가겠다. 근데 그 증거 중에서도 이 대리인단이 가장 민감하게 제기했던 오염됐다. 이 첫 번째 태블릿 PC요. 그럼 배제했습니다. 증거에서 배제를 했어요. 그러고 우리가 유리해졌는데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17건의 노트를 전부 다 증거로 채택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안종범 전 수석이 인정한 대목만 증거로 채택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대리인단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면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 뇌물 관련, 뭐 총수들 독대 이 문제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거기다 엊그제 보니까 최순실 씨는 잘하고 있는데 태도가 좀 불량해서 그렇지 모르쇠는 계속 가고 있는데 5시 이후에 나온 안종범 전 수석이 어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폭로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입에 또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시도를 지금 역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컨트롤 타워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종범 전 수석 변호인하고는 지금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종범 전 수석도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나는 대통령이 시킨 거를 그냥 전달한 거밖에 없어.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좀 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컨트롤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컨트롤 타워대로 하면 최순실 씨는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해서 이제 본인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종범 수석도 만약에 이 수첩 17개, 거기는 내 생각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증거로 채택 안 됩니다라고 동의 안 했으면 헌재에서 증거 채택 안 되죠. 그런데 상당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17건 중에. 그런 거 보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종범 전 수석 측 변호인과 이 컨트롤 타워가 지금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현장 취재기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전에는 오락가락했는데 오늘 아주 전격적으로 혐의를 인정했고 또 검찰도 아주 후다닥 증거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인 측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혹시 오늘 이 녹취가 이 법정에서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오진 않았는데 헌재에서는 혹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헌재에서 증거조사로 이 녹취를 현출해서 네. 법정에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나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걸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 채택을 하시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검증하는 그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녹음 파일 전부를 공개적으로 듣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증거가 현출되면서 여러 가지 기관이나 특검에서 일부는 또 공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뭐 옛말에 자세에서 광명 찾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거에 잘못했건 잘못했더라도 헌재에 가서 또 법정에서 시인할 건 좀 시인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